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우리 지금 한국 목사님과 영상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좀 수다 겸 좀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려 합니다. 혹시 목사님 가능한 선에서 자기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동희 목사라고 합니다. 밴쿠버의 새벽교회라고, 밴쿠버 새벽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단독 목회하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는 룸메이트였고요. 그 신학교 다닐 이후로부터 때. 장신대 다닐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년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는 거의 이제 한 살아가는. 10년 되는 것 네, 같아요. 저희 신학교 들어갔을 그렇습니다.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저는 김동환이고 저 목사님 김동희잖아요. 자, 우리가 이름 순으로 룸을 방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패밀리가 이름이 다 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아,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재밌게 우리 목회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우리 모임에 거의 약간 리더급인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를 다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캐나다로 떠나가지고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온지 한 2년 하고도 한 3, 4개월, 2년 4개월 정도 된 것 벌써 같아요. 2년 네, 몇 달 된 거예요? 네, 2년 4개월 됐어요. 아, 공항에서 빠이빠이 시간이,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네, 또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살면서 느낄 때는 이제 음, 한국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도 또 그 시간들이 되게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 밀도가 높은 시간들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 생활을 그래도 2년 넘게 하셨으니까 뭐 네. 캐나다 생활 이야기랑 거기 뭐 음, 목회 이야기 또 여기 네, 목사님이 보실 때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지 뭐 이런 네, 이야기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수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캐나다 생활 뭐 그런 음, 거? 음.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2년하고 조금 넘게 지나면서 느낀 건데 이 사회 전체적인 흐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이나 목회자의 어떤 이렇게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목회적인 고민에 있어서도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을 때는 한국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슈가 많고 이런 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이제 계속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목회도 해야 됐었다면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속도가 느리고 어떤 내 삶을 내 스스로 꾸려갈 수 있고 내 고민도 내가 스스로 꾸려갈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훨씬 더 목회적 환경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더 좋은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이랑 다르게? 훨씬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일단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음,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자기 목회를 어떻게 자기가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독 목회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교회 흐름 같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조율해서 제가 스스로 맞춰갈 수 있는 음,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와는 다르게 음,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 목회할 수 있는 음. 상황이 좀 펼쳐진달까? 네, 그래서 그런 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딱 들었을 때 궁금한 거는 지금 한국은 이제 대선이 지금 한 두 달, 몇 달 조금 얼마 안 음, 남아가지고 뉴스나 SNS나 뭐 세대를 불문하고 막 피 튀기는 싸움이 음, 많아요. 네, 댓글 맞아요, 싸움도 맞아요. 좀 네,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캐나다도 그런 거 분위기는 그런 게 비슷한지 아니면 좀 아, 어때요? 한국이 100이면 네. 제가 이제 뭐 캐나다 전체를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있는 목회 환경에서는 한국이 100이면 여기는 한 3?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치열한 무슨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 가장 또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슈가 그 단어가 저는 이슈 오리엔티드 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사회가 이슈를 제공하고 그 음, 이슈에 대처하고 그 이슈에 따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치열하게 싸우고 뭐 토론하고 뭐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 여기 캐나다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뭐 제가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각 성도님들의 삶이라든지 그 성도님들의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적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막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어떤 목회를 풀어가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던져진 이슈에 대해서 여기는 굉장히 늦게 반응할 뿐더러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대화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한국 문화를 좋게 본다면 그만큼 버라이어티하고 네, 그렇죠. 빠르고. 재밌고 뭔가 항상 다음날 뉴스 보면 또 막 예상 못한 뭔가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네네. 안 네, 좋게 맞아요.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그 이슈 보다가 자기 인생 네네. 잃어버릴 수 있는 네네, 맞아요. 잠시만요. 맞아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배울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음, 저는 그냥 목회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어, 너무 바빠. 한국교회 음, 목회가.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쁨을 이게 바빠야 되는 바쁨이 있고 음, 바쁠 필요가 없는 바쁨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일단 구분하는 것조차 사실 좀 쉽지 않죠. 한국교회에서는. 쓸데없이 바쁜 게 많아요. 이게 교회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맞아요. 코로나 2년 동안 목사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나도 목사지만 뭐 하는 거 보이는 거 없는데 엄청 바쁘거든. 만나면 너무 네, 힘들고 너무 많은 네, 맞아요. 노동량으로. 근데 네, 도대체 맞아요. 그 노동하는 게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 본인의 영성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전혀 저조차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뭔가 엄청나게 다들 맞아요. 열심히고 빡세게 사는데 네, 맞아요. 이게 좀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여전도회, 뭐 찬양대, 음, 뭐 아니면 뭐 각종 부서들 이 이제 조직이 기반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뭐 성경 공부, 양육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이 음, 각각이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음,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체하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음, 적절한 새로운 대안들이 없어.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들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성도들의 숫자나 성도들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든데 그걸 없애는 건 되게 어려운 음.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그 캐나다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과 조직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운영되진 않아요? 아니죠. 이제 여기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심플하게 새벽 기도, 아,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음. 프로그램 전무, 그다음에 뭐 조직 전무, 집사님 7분 빼고 조직 전무. 네, 그 그렇습니다. 그냥 캐나다 현지 교회 분위기는 저 아직 잘 모르시죠? 아니, 현지 교회는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 교회랑 되게 유사한 교회들의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걸 만들지 않고 대신에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따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자주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음,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보면 음, 옛날에는 굉장히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어떤 각 세대마다 어떤 자기 주어진 과제들이 있고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좀 동일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분위기였다면 70년대, 80년대는 지금 현대사회는 정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나이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음, 고민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그 자기 삶의 어떤 숙제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음,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각각 사람에 맞춰서 음, 각각 신앙의 예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랑 지속적으로 어떤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더 개별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음, 그런 여건이 엄청 좋죠. 그 그렇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도 지금 해외에 계신 성도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스위스 프랑스 쪽에 두 분 계시고 내년에 또 스리랑카로 또 한 분 가셔요. 제 생각에 제가 뭐 외국에 가서 1년을 살든 오래 살든 하면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역할이 교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응. 또 그 뭐지? 예전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게 이제 네. 다른 나라들은 제3세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북미 정도 되는 국가들은 이미 한인 커뮤니티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무슨 그런 네이버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서 음, 이제 예전처럼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음,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내가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음, 원하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한인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 음,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과 음, 신앙적인 어떤 결심들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커뮤니티 중심이고 아무래도 사람들 사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면 음, 저희는 정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어떤 진실된 교제를 어느 정도 바라면서 오는 성도님들도 많고 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와서 실제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교제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궁금한 건 사실 저희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런 음, 고민을 똑같이 하는데 한국에서 개척교회 혹은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하는 거랑 제가 만약 캐나다를 가서 그런 교회를 시작하거나 혹은 맡았다 하면 컨셉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되게 비슷한데 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 음. 이건 사회경제적 조건이에요. 사회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려면 음, 엄청 또 다른 한편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음, 내 삶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되게 크거든. 음, 근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사회 환경이 훨씬 더 좀 여유롭고 음, 나라 지원도 되게 많고 음. 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그렇다 보니 복지국가니까. 복지국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치열한 것보다는 음. 조금 여유로운 상황 안에서 할 수 있죠. 아, 맞네요. 그 경제적 압박이 지금 크고,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그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제 한국의 여러 종교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 올렸는데, 네, 예, 자영업 신부들 자영업 그렇죠.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님은 이렇게 네, 맞아. 종교인으로서 평생 살아도 은퇴하면 기본적인 작은 살 공간과 이제 한 60만 원 네, 정도의 이제 노후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죠. 개신교 병원비도 공짜죠. 목사는 알아서 굴러가야 되고, 사실 맞아요, 노후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되고, 생존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맞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요, 여유지가 어려워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맞아요. 살아갈 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최소한의 뭔가를. 예, 근데 이제 예, 목사 아까 맞아요. 얘기 들었으니 보았는데 이제 거기 캐나다 사람들은 어떤 노후에 어느 정도의 복지가 일단 보편 복지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한번 다시 말씀 드릴 수 예, 있나요? 맞아요. 제가 아주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그, 액수,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영주권이 있거나, 혹은 시민권이 있거나, 또 일정 기간 이상 충분히 거주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러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상대적이라 다를 수 있지만, 않은 연금과 어떤 지원 노후 보장이 좀 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이 삶이 어느 정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음, 사회적 보장이 있으니까 음, 이게 너무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바둥바둥 거릴 것까지는 없는 음,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젊었을 때는 조금 내가 일도 하고 막 몸도 뭐지 빡세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음, 그게 이제 내가 나중에 늙어서까지 비참한 삶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음, 이제 이런 보장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되게 음, 어떤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아까 살짝 시작할 때 한 게 이제 뭐 병원비 음. 같은 것도 그렇죠. 여기도 속도는 병원비도 느리지만 다 병원비가 이제 무료로. 무료고.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병원비도 무료고 음, 또 뭐 주택 같은 것도 지원이 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되면은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엄청 높잖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러면 굉장히 저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음, 사회 환경이 되고 또 음, 이렇다 보니까 음. 이제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이런데 여기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아, 이게 건강도 자산이 돼버리고, 여기는 그치. 건강 관리가 경제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 이제 한국은 이제 노령 인구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도 사실 되게 한정적이고 음, 근데 그게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의 질도 되게 좋지 않잖아요. 음, 막 이렇게 되게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하대하는 문화도 되게 많고 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게 되는 음, 그런 자리로 떨어질 게 사실 우리를 되게 두렵게 하거든.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집 같은 거 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근데 여기도 사실 집값이 되게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음, 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밑바닥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어떤 안정감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정치 경제적, 그 경제적인 어떤 베이스가 일단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목회를 하는 본인의 스탠스도 좀 다르고, 그렇죠, 성도들의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캐나다에서 산다는 맞아. 게. 근데 그게 좀 커요, 제가 보니까. 음,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다 약간 뭔가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 재정적인 면이나 음, 어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일단 어쨌든 교회가 살아남아야 음, 이게 뭔가 그 이후에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려서 음, 그러니까 그 생존에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쫓기게 되면 오히려 조직이 더 유연해지고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음, 오히려 더 보수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원래 그 생존의 목전에 음, 있으면 음, 이게 자기 틀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구조가 된 거지. 너무 극과 극이야. 이제 초대형 교회는 엄청난 교회 자체로도 자산이 있고 부가 있고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작은 모임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 앞에서 늘 뭔가 결단해야 되는 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특히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은 새로운 걸 해야 할 때인데 아, 시작 자체를 음, 못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도 맞아, 주변 인맥이 많으시니까 다 알겠지만 맞아. 꽤 많은 우리 이제 인맥의 이제 목사님들 음,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왜 이렇게 다 움츠러 있지? 라고 걸 보면 아, 이런 경제적 조건이라는 게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쵸, 엄청 크죠. 엄청 음, 큰 것 같아요. 다들 그게 이제, 마음으로는 내 한 목숨 바치겠다 하지만 어, 이게 어렵죠. 어렵죠, 없죠. 처자식이 있으면 더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이게 뭐냐. 내가 살면, 던지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는, 뭐 큰 부귀 영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뭐 보장만 돼도 음, 좀 해볼 만한데, 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캐나다 와서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둘이서 일하면, 이렇게 힘들다, 정말 재정이 바닥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음, 근데 저가 속한 교회가 저를 잘 섬겨주셔가지고, 이제 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음,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두 분 다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목사님들도 좀 계세요. 근데 보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인 생활은 어떤 정도 유지가 되고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다만 음, 한인교회는 근데 아무래도 한인 상대로 하다 보니까 한인들의 그 숫자가 적잖아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세, 3세들은 아무래도 문화가 되게 다르고 음, 언어권도 영어권이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밴쿠버는 그 뭐지 한인들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1세도 많고 1.5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교회가 한국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음, 이제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 사회에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좀 큰 숙제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목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좋은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우리 또 다음에 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사실 이중직으로 목회하면서 잡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일을 구하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0대 후반 막 이러면 한국에서는 사실 제 주변 목사님들 일을 새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뭐 지금은 뭐 저는 이제 여기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캐나다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캐나다를 봤을 때 일자리는 되게 많아요. 만약에 내가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워크 퍼밋이 잘 있다. 근데 그 워크 퍼밋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좋은 만약에 안정된 그 자격 조건 뭐 워크 퍼밋이 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일자리 구하는 건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육체 노동이죠, 육체 노동.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그게 낮지는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처럼 뭔가 지적인 방식으로 뭔가 내가 돈을 번다던가 이런 거는 뭐 사무직이라는 이런 건 쉽지 않을 수 있죠. 거기는 육체 노동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지식 노동과 했을 때 뭐 임금 차가 크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하게 회의를 기술이 있으면 되게 많이 받고요.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없어도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수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와.